투자에서 현금의 흐름을 알면 절반은 성공. 자, 이건 되게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거 현금 흐름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외부적인 현금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과연 시중에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연한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데, 실제로 어느 지역 아니면 어느 개발축으로 돈들이 흘러가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그쪽에 거래들이 이루어져서 가격들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외부적인 요인에서는 현금의 흐름인 거고, 내부적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관점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외부의 현금의 흐름이다.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이제 항상 뭐든지 첫 수업을 할 때는 세계 경제의 흐름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 흐름이에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는 뭐냐면, 과연 자본들이,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서 먼저 찍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개발축이 있어. 근데 그 개발축들이 이제 개발들이 이어져서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중간쯤에 갔어. 근데 내가 그 다음 넥스트 버전은, 이쪽으로 이제 개발이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먼저 가서 딱 찍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개발축에 의해서 현금이, 왜? 기존의 지금 것들은 계속 흐름이 들어와서 거기는 활성화가 된 거고, 이제 다음에 개발축이 여기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선점하는 효과. 이게 첫 번째 요인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경제적인 흐름까지도 다, 꿰차야지만 이게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배우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했을 때 이 현금의 흐름, 그래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된다. 왜? 이걸 정확히 꿰차야지만이 여기서도 또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선점한다. 그럼 선점할 때는 당연히죠. 앞으로 시중에 이 자금들이 얼마큼 들어올 것이고, 얼마큼 가격 뛰고 나는 몇 년 후에 이걸 팔고 나오겠다라는 그 타이밍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줘야 또 수익률 분석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전혀 파악을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힘들어지죠. 왜? 개별 물건만 갖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개별 물건은 괜찮지만 그 지역이 확 뜰 수도 있고 확 또 침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뭐냐면, 전투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흐름을 모르면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흐름을 모르니까 맨날 전투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투는 백날 이겨봐야 전쟁에서 지금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왕왕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중급 고급 정도 수준 되는 상당히 했다는 사람들도 이 흐름을 몰라가지고 그 개별적인 물건으로만 맨날 경매 물건, 예를 들어가지고 NPL 물건만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전투에서는 이겼지. 그 물건은 싸게 어떻게 잘 취득해서 유치권까지 다 해결했는데 그 지역이 훅 떨어져 버렸다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아니면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이 확 꺾여가지고 뭐 리먼이 터졌다든지 이러면은 과연 내가 제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별 물건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을 알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그 외부적 요인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 요인은 뭐냐면, 이 현금 흐름, 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과연 앞으로 내가 뭘 투자를 할래도 내가 돈이 있어야 투자할 거냐. 돈이 있는데 이걸 갖고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내 돈만 갖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효과를 했다. 그럼 레버리지를 갚을 수 있는 내 현금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내부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알죠. 내가 월 얼마큼 수익이 나서 얼마큼의 지출을 하고 얼마큼 나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내부적으로는 알 수 있어. 근데 외부적인 거는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같이 볼 수 있는 거, 진정한 고수는 이 두 가지를 다 분석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내가 현금흐름이 탕탕하다 이거야. 월 들어오는 게 다 차감하고도 내가 꾸준하게 튼튼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더 큰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더 크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투자에서는. 요거를 잘 봐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9. 토지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며 이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임. 1. 장고의 끝에 악수를 두고 악수 끝에 조급증에 걸린다. 이건 아주 명언입니다. 명언 이거.
따라서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실력. 예. 이거 되게 좀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어떻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어디 뭐 격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토지 수업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뭐 주택을 한다, 아파트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로 내가 정성과 시간을 들였다라고 한다면 상관은 몇이라고 했죠? 그거에 3배라고 했어요. 3배. 처음 듣나요? 제가 분명히 눈에 얘기했어요. 예. 왜 그러면 상권 분석도 해야 되지, 지역 분석도 해야지, 그 다음에 아이템 유행인지 유망한 건지 따져봐야지, 그 다음에 수익률 분석을 해야지, MD 구성도 이런 것들 다 딸 줄 알아야지 상가를 투자하는 거거든.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택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통상 3배 이상을 해야지만이 상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권 분석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토지는 그거 또 3배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 수업을 지금 10주 이상을 수업을 들었지만 어때요? 결코 만만치가 않지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이고. 비율로 따지면 사실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집 살 때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예. 따지면 결국은 뭐예요? 거의 9배 이상에. 1, 3, 3. 그러니까 결국은 9배가 되는군요. 그 정도로의 노력과 정성을 가져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토지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뭐, 당장 뭐 다음 달에 팔아서 뭐, 이런 수가, 지금 뭐야,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내 대에 다니는 내 자식 대에서 빚을 볼 수 있는 경우도 태반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냐면, 그 사이만큼 뭐예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뭐가 벌어질지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뭐냐, 불확실성이 큰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뭐냐면, 그만큼 증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처음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쪽박이 찰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인데, 여러분들이 과연 쪽박을 피해서 대박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간 기다려야 되고, 예. 그게 바로 밑에 있는 그 뜻이에요. 장고 끝에, 장고라는 건 여러분들 무슨 뭐 이렇게 북치고 장고기 이거 아니에요. 장고는 뭐야? 오랜 고민을 한다는 얘기지. 근데 너무 고민만 하다 보면 뭐예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둬. 악수라는 게 뭐야? 이 악수 이게 아니죠? 네. 잘못된 수를 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그 결론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적당하다 싶으면 끊고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장고 끝에 악수 두고, 악수를 뒀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가 조급해지지? 그러니까 조급증이 걸려버리는 거야, 이게. 사실 토지 보면서 이게 되게 많이 심해요. 딴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토지는 왜? 장기간 프로젝트를 봐야 되는데, 고민 끝에 딱 샀는데 잘못 샀네. 맹질 샀네. 난 이걸 맹질 어떻게 좀 개발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건데, 개발이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겠다. 조급증 걸렸지. 왜? 이거 계속 돈이 마이너스가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조급하게 팔려다 보니까 뭐 금매로 팔고. 이러다 뭐 여기서 잘못 사. 금매로 잘못 팔어. 아주 이중으로 타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시지 말고 여러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분석을 하세요. 여러분은 고민하고 분석을 구분을 잘 못해, 일반인들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인뿐만 아니라 좀 하셨다는 분들도 이걸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 분석을 해서 그 분석에 노력을 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결론을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고민을 하더라고. 분석만 정확하면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분석에서 이미 숫자가 나와줘 버리기 때문에. 그잖아요? 근데 분석은 안 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뭐 재수가 좋을까? 뭐 이럴까? 이럴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분석을 하시라. 분석에 집중을 해. 좀 더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그럼 거기서 나온 결론 숫자잖아. 그럼 그게 맞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래야지 악수를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를 안 드니까 어떻게 조급증이 걸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실력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사실 이거를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10몇 년 전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조급증이 걸리거든. 특히 레버리지를 일으킨 사람은 이거 되게 쉽잖아요. 왜 그러면 장기간 기다리면 이거 분명히 5년만 지나면 이거 분명히 뜰 텐데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여러분들 고수가 되면 될수록
우리 타이밍 싸움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타이밍 싸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타이밍 싸움은 여러분 일반인 생각하는 타이밍하고는 좀 다른 클래스예요. 우리는 최초창기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조용할 때 들어가잖아요. 조용할 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물면서 다 토지 작업부터 다 시작해가지고서 뜨기 전에 어떤 발표가 나기 전에 조용한 시대 이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이 초창기부터 들어간다고. 속된 말로 이코티라든지 이런 공동투자 형리 이런 지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 돈 갖고 안 하고 레버리지 썼다 그러면 이게 결론적이 나올 때는 시간 꽤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급증에 걸려버리는 거야. 그 사이에 이게 크게 안 뜰 수도 있거든.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못 해가지고 저도 사실 급하게 해가지고 큰 재미를 못 봤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완전 막 대박이 터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지나서 아이고 내가 좀만 기다릴까 이랬던 적이 있어요. 아까는 반대지. 그때 아까는 뭐야 너무 욕심 때문에 쥐고 있다가 내 손에서 터진 거고 지금은 뭐야 이거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급하게 에이 내가 이거 어떻게 왜 돈을 자꾸 대출 내고 이러면 내가 압박을 당하거든. 이게 왜 그러면 현금 흐름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가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좀 과도하다 보면 왜 그러면 투자를 하나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걸어놓고 하거든. 근데 이게 막 하나라도 삐끗해버려서 팔 거를 빨리 못 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압박이 가해진단 말이에요. 현금 흐름이 확 나빠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막 우려하는 것도 막 조급증에 걸려버린다고. 이랬던 케이스들이 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건데 그러니까 이런 미스를 하지 말아야 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실력이다. 이건 아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 분석만 정확하면 고민을 하진 않아요. 왜?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투자를 했지? 그 다음 뭐예요?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건 이게 실력이야. 근데 분석까지 잘했어. 투자까지 잘했어. 근데 이 기다릴 줄 몰라가지고 너무 초창기에 들어갔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이 나빠져가지고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다릴 줄 아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시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현금 흐름적인 문제도 사실 중요한 거죠. 왜? 현금 흐름만 탄탄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묵고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서 사실 큰 재미를 못 봤던 물론 손해 안 보지 큰 재미를 못 봤던 경우들이 저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는 거. 첫 번째는 뭐다? 일단 분석 자체가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수를 쓰질 않아요. 왜? 분석이 정확하니까.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고 투자한다면 딱 정해진 기간 동안 막 2년, 3년 해서 내가 회사한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때 빗보니까.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좀 더 느려질 수도 있고, 물론 빨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태반으로 벌어집니다. 자. 10. 사람들이 많을수록 거래량은 증가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자연히 상승함.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포인트. 땅은 많은 사람들이 밟을수록 가격이 올라감. 아, 여기 또 명언인데 땅은 쉽게 말하면 토지는 뭐예요? 사람이 밟을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100명이 밟으면 100원 올라가는 거고 1000명이 밟으면 1000원 올라가는 거예요. 하긴 뭐 100원, 1000원 가지면 좀 이게 안 맞네. 그죠? 여러분 수준이 안 맞죠? 그러니까 100명이 밟으면 100만 원 올라가요. 1000명이 밟으면 1000만 원 올라가요. 그럼 그것도 별거 아니죠? 네, 평당.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갑자기 평당 그러니까 얘기가 확 달라지죠? 네. 여러분 1000평 막 그러면 100만 원, 평당 100만 원씩 올라갔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졌죠 갑자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밟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는 얘기야. 그 뜻은 결국은. 근데 여러분들 침체된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안 오죠. 왔던 사람도 안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땅은 밟을수록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격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어쨌든 거래는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만큼 거래될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죠? 거래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건 꼭 이렇지는 않아요. 거래는 많이 돼도 가격이 떨어지는 케이스도 간혹은 발생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침체기 때, 전체적인 침체기 때는 가격이 일단 훅 꺾인 다음에 살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빠지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거래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우리 그때 벌꿀 모용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거래량이 증가되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죠? 예, 이 케이스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무튼 토지뿐만 아니라 일반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 거기를. 네, 와야 활기차고, 그래야 또 언론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그래야지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 이러지 전혀 사람이 안 가는 지역이다. 갔다 오면 사람이 몇 명 없어. 가서 뭐, 사실 상권 분석할 때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가서가지고, 예를 들어 뭐, 평일날, 오전, 오후, 저녁 나눠서 가고, 토요일날, 오전, 오후, 주말, 오전, 오후, 저녁 나눠서 가가지고 다 체크해요. 몇 명이 지나가는지. 상권 분석할 때 그걸 해요. 그래서 몇 명이 지나가는데 그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젊은 사람들 20대가 몇 명이고 30대가 몇 프로. 평가를 해? 다 평가를 해요. 그래야지 상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권 분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파트 생각하더니 그런 거 하면 못 돼요. 어렵다. 상당히 디테일해요, 그걸 그거. 어떻게 본인이 가세요? 본인이 해도 되고, 내가 정 바쁘다 그러면 알바를 쓰면 돼요. 알바를 써서 해가지고 딱 2시간을 정해. 아침 10시부터 9시부터 11시까지 그 지역을 지나가는, 내가 원하는 지역의 상가를 생각하는 지역인데, 그 지 앞을 몇 명이 지나가느냐. 2시간, 1시간에 몇 명이 지나가느냐. 평일날. 그 주말이 또 달라. 평일하고 주말이 다르거든. 나눠서 해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이 달라. 그때 더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몇 명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느냐. 학생이 지나가느냐, 젊은 사람이 지나가느냐, 노인네들이 지나가느냐. 직장인지, 뭐 이거 다 달라.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아이템이 들어갔냐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 그잖아요? 아, 노인분들만 지나가는데 거기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 그거 되겠어요? 노인분들이 아이스크림을 드시나요, 그렇게? 아, 좋아할 수도 있죠. 물론 좋아할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렇잖아.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서 거기 햄버거 가게 한다. 그럼 되잖아요, 그거. 학생들이 막 지나가. 근데 되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이 지나가. 연령대마다 틀릴 수 있어요. 직장인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지. 테이크아웃 커피. 이런 것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템을, 종목을 잡아야 돼요. 노인분들 지나가는데 거기다 뭐 인형 뽑기방 이런 거 했다. 과연 되겠냐고, 그러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아이템, 그 다음에 그러면 1층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갔다. 그럼 2층, 3층, 4층은 뭐로 들어갈래? 이게 바로 엔드 구성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다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상권 분석은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아요. 물론 토지만큼 디테일하지, 깊이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상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다, 여러분도 이제 상권 분석 시간에 다 그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걸 다 보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권 분석한 거를 리포트를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발표를 하고 이런 수업을 가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현장을 다 뛸 거예요. 왜?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빠서 못한다고 알바를 쓰세요. 시간당 뭐 만원씩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거 많이 써요. 그리고 그거 알바하는 대행사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튼, 괜히 그 상권 분석인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야 그만큼, 부동산의 노출이 좋아지는 거. 그래야지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가격이 늘어난다.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11.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오직 수익률임. 투자 면적의 규모나 투자 금액의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사실 11번 요 문구는 되게 오해를 해서 가질 수 있는 문구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투자의 사회에서 보이는 수익성, 안정성, 환급성, 소액 투자에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안정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여기는 투자의 핵심은 오직 수익률 이렇게 했느냐? 여기서는 안정성, 수익, 환급성을 얘기하는 그 수익성이 아니고 뭐냐면 이거예요. 투자의 면적, 규모, 금액 이거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토요일 수업 시간에 제가 했었잖아요. 뭐라고 했죠? 투자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수업 들으신 분? 이거 유튜브 보시면 나오죠. 토지는 뭐와 같다? 토지요? 아니, 투자는 뭐와 같다, 투자는. 야, 이틀 지났는데 이걸 까먹네, 또. 뭐죠? 투자는 옷을 고르는 거 같다라고 표현을 내가 했잖아요. 선생님 아시는데. 예. 꼭 보면 내가 얘기하는, 그거지라고 그래. 그러지 맙시다, 이제 우리. 내가 얘기할 때 바로 나와줘, 질문할 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꾸 너무 정리가 투자는 왜 내 옷을 고르는 거 같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제가 예를 들었죠? 여러분들 쇼윈들 지나갔어요. 쇼윈들 지나가는데, 드레스가 기가 막혀.
완전히 무슨 뭐 진짜 실크야. 거기다 막 다이아몬드도 막 그런 거 있잖아. 간혹가다 패션쇼에 나올 때 막 10억이야. 내가 샀어. 갔더니만 예, 다리 하나밖에 안 들어가. 예를 들어가지고 다리 하나밖에 안 들어가. 안 맞아서 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나를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옷이 뭐 44 사이즈야.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 44 사이즈야. 근데 내가 66이야. 그럼 옷 입을 수 있나요? 못 입죠? 투자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면적, 가격,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이 투자되는 금액이다. 근데 내가 돈이 1억밖에 없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나한테는. 물론 이제 레버리지 써서 그건 다음 얘기인 거고. 자, 면적도 중요하지가 않고 금액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억을 투자했던 10억을 투자했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10억을 투자할 능력이 된다면 10억 투자하는 게 맞고 1억밖에 안 된다면 1억 투자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몇 프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수익률이야. 물론 이거 이전에는 반드시 안전성, 환급성이 전제돼야지만 나오는 얘기고 그렇죠? 이거 안전성, 환급성 무시하고 수익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금액이나 어떤 면적이나 규모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뭐 수익률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부각하기 위한 얘기예요. 그거는 이해되시죠? 네. 당연히 이 수익률 이전에는 안정성, 수익성이 담보가 되는 하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맞는 옷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투자는 이와 같은 거예요. 예. 강남, 지금 이거 내가 10억에 살 수 있어. 1년만 지나면 20억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어. 예,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그 1,000만 원 할 때 맞는 그거를 고르셔야 돼요. 그죠? 이게 바로 내 몸에 맞는 옷을 고르는 거와 동일하다 이 뜻입니다. 잘못하면 중간에 무너졌어요. 억지로 했다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버티질 못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힘들게 진짜 간과도 있어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먹어서. 제 아시는 분이 정말 투자하려면 막 일가 친척까지 다 돈을 긁어와. 그러니까 투자를 했어. 이래가지고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다 무너진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그거 한번 잘못됐다가 투자라는 거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이 다 무너져. 그 집안이 무너져. 그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 흐름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딱 맞는 수준에,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고르는 거와 같이 투자도 그거를 따지셔라 이 뜻입니다. 예. 12. 잘 아는 지역부터 시작하라. 1. 잘못된 정보. 2. 악의적인 현지인. 3. 부동산 업자의 농간. 4. 상투 투자에 대한 불안감. 등대. 믿을 수 있는 전문가, 현지인 등을 확보한 이후에 투자하라. 예. 요거는 뭐냐면 이제 뭐 투자에서는 뭐예요? 일단 내가 아는 데부터 해야겠죠. 모르는 데 갖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늘상 자주 가고 자주 보는 데라 투자하는 데가 왜 그러면 자주 보고 내가 자주 가니까. 근데 예를 들어가 뚝 떨어져가지고 어디 저 울릉도에서 투자를 한다. 내가 과연 몇 번을 갈 수 있을까요, 거기? 생판 나랑 연고도 없는데. 이런 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습성 같은 거 알아요. 사람들은 내가 자주 가는 데다 뭘 눈길을 가지 자주 안 가는 데 눈길을 잘 안 가요. 그게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게.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알고 그만큼 충분히 내가 커버할 수 있다. 그런 데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모르는 지역 가잖아요. 그럼 일단 내가 모르는 처음 가봤어. 뭐 정보를 내가 얼마큼 알았겠어. 인터넷 가서 다 뒤져봤는데 인터넷 정보가 정확하다라고 누가 장담할 건데. 여러분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서 별의별 내용이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요. 기사들 다 이제 스크랩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분명히. 스크랩 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기사들 100% 다 믿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광고도 엄청 어마어마한 많잖아요. 예. 이런 걸 내가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보들이 일단 정확한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정보들도 막 쏟아져. 내가 모르는 지역이야. 잘못된 정보 쏟아져. 그럼 어떻게 감당할 건데? 두 번째, 현지인들을 믿고서 한다. 근데 현지인들 보면 요즘 얼마나 시골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죄송한 얘기지만 시골에 가면 다 순박하고 뭐 이럴 것 같죠? 택도 없어요.
그분들 돈만 버니까 뭐야? 아, 도시인보다 더해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솔직히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업자. 그 현지에 살고 있는,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 말 믿고 했다?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다음 상투 투자에 대한 불안감. 이거야 뭐 어디서나 있는 거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내가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그만큼 중심이 서 있으려면 뭐예요? 내가 탄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하죠. 가뜩이나 처음 가는 지역인데, 모르는 지역인데. 이게 있어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면 내가 잘하는 지역. 앞으로 내가, A라는 지역이 내가 처음인데 이 지역이 좀 유망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계속 발품 팔고 인터넷 품 팔고 계속 하세요. 처음부터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6개월이 됐다, 1년이 됐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내가,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고, 흘러가는 거, 흐름 같은 것도 내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그쪽에 계시는 현지인들, 현지 중개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내가 충분히 교류하고 믿을만 하다. 라면 그때 가서 해도 충분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급하게 가자마자 처음 가서 뭐 계약을 쓴다? 아, 이건 정말 감당하기 힘들죠. 예. 누구도 책임 안 져요. 투자는 100% 뭐야? 내 거예요, 내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잘 아는 지식부터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잘 아는 상품부터 해라. 집중합시다. 잘 아는 상품부터 해라. 그리고 자, 여기서 등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뭐 현지인 뭐 있을 수도 있고, 확보하는 이유에 투자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모든 걸 이걸 다 알아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느냐? 아, 참 이게 또 쉽지 않은 얘기야. 내가 직장을 다니고 뭐 이런데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큰 손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근데 큰 손들이 과연 이걸 다 알아서 그럼 하나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저 같은 전문가들이 꼭 한두 명 옆에 있어요. 그분들이 특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물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 우리 사무장하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토스해줘. 그럼 사무장이 분석을 해서 딱 브리핑을 드려요. 이거는 회장님 이거 투자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래? 해! 이분은 그냥 듣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초보일 때 잘 몰라가지고, 그 회장님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막 30장을 브리핑을 했어요. 뭐 파워포인트 떼어가지고 막 디테일하게 막 하니까는 한 10분 지나니까 회장님이 짜증을 내시더라고. 그 결론이 뭐야? 이러시더라고. 이분들은 특성이 있어요. 이 자본가들, 큰 손들의 특성은 첫째 귀찮은 거 싫어해요. 복잡한 거 귀찮아해요. 그리고 본인 드러나는 것도 아주 싫어하고. 딱,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 거래에서 딱 어떻게 딱 A4 한 장 딱 보여요. 그때 크게 글씨를 써야 돼.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작은 글씨는 안 보여. 큰 글씨로 딱 색깔도 좀 약간 좀 보기에도 이게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야. 그거 그분들한테 그게 맞아. 크게. 그리고 빨간 걸로 딱 해가지고 딱 핵심적인 것만 한 20줄 해가지고 빨간 거 핵심 포인트는 이거 해도 됩니다. 하면 얼마 수익률 나오는데 딱. 이건 그래? 이거 한 거지? 오케이? 해? 딱 해. 왜? 이미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업 이렇게 안 들어온다고. 내가 무슨 얘기지? 왜?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게, 옆에 저 같은 사람이 딱 붙어 있다니까? 그래서 물건을 갖고 와. 진짜 있어요. 저기, 교대, 김 회장님, 영등포의 유 회장님, 이런 분도 계셔요. 그냥 보통 돌린다 그러면 한 3천억, 5천억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 아주 큰 돈들이야. 그분들을 제가 이제 상대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사무장 옆에 있어. 어떻게 딱 물건 가져오면 검토해? 딱 던져. 그럼 쭉 디테일하게 검토해. 그 디테일하게 검토한 거를 딱 A4 용지 한 장에 딱 이어야 그래. 그리고 딱 해서, 자, 이거는 뭐뭐뭐 때문에 하십시오. 뭐뭐뭐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이거는 얼마를 투자하면 딱 1년 안에 얼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십시오. 딱. 그래? 해. 딱 말만 듣고 해버리는 거야. 그래? 오시겠어? 이러는 거야. 이분들의 특성이 이래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얘기 뭐냐? 이분들한테는 뭐예요? 이 전문가들이 등된 거야. 믿고 맡길 수 있잖아. 그리고 보면 또 이 사람들이 또
해주고 또 그만큼 또 해주고.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은 해서 내가 한다. 그건 제일 좋아. 내가 우리 수업을 하는 이 가장 큰 첫 번째 목표는 뭐야?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목표야. 내가 바라는. 근데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 쉽지 않다고. 정말 이게 어디 1년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 직장 다니면서 알바식으로 알바를 뭐 여가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것도 안 되고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되자. 내가 못해도 이해는 하자 이거야. 그걸로 이제 단계가 떨어진 거야. 나는 못해. 근데 이해는 해. 그럼 어떻게 내가 해주면 되잖아. 여러분들 누가 가져오면 그거 갖고 이거는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냐. 이게 좋다 나쁘다 이해할 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아니, 그것까지만 하면 그래도 내가 봤을 땐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게 맞아. 첫 번째야. 근데 전문가 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 뭐 우리가 3년 퀄리큐럼 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돼서 뭐 그다음부터 왜? 여러분들 실무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해.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왜? 경험이 없잖아.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냐? 그걸 한 걸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지 분석표를 내가 봤을 때 이걸 보고서 이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거를 수지 분석표를 직접 짤 수 있다면 전문가인 거고. 그잖아요? 근데 짜서 줬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 읽을 줄 몰라. 그럼 이미 이거는 일반인하고 다를 게 없는 거고. 제가 바라는 거는 이 수지표를 짰으면 좋겠어. 그러나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다고. 그런데 그 짠 거를 이해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나마 성공한 거. 왜? 그런 자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좋다 나쁘다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정도까지만 하면 그래도 다양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3번.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아라. 불황은 투자의 시점이고 호황은 빠져나올 찬스이니 투자보다는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빠져나오는가가 더 중요함.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투자 얼마만큼 하는 게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냐면 그만큼 이제 황금성, 안정성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뭐 조용할 때 들어가서 시끄러울 때는 안 돼. 같은 개념이야 다 이게. 자, 14. 돈은 사람이 벌어준다. 부자 주위엔 부자들이 많다. 각종 정보와 노하우의 교류, 전문가를 적극 활용. 이거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제가 여지껏 해보니까 결국 뭐예요? 돈은 사람이 벌어주더라고. 내가 최고 전문가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니야. 나 혼자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면 내가 정보를 갖고 와야 될 거냐? 뭐 물건을 갖고 와야 될 거냐? 분석해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근데 투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결국 뭐야? 모든 거, 그 사람들 입장에, 투자자 입장에서 또 내가 분석해서 주니까 어때? 결국 돈은 내가 벌어주는 거거든. 내 돈은 뭐야? 물건 갖고 온 사람이 벌어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결국 사람이야. 결국 사람이야. 그래서 인맥이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지껏 지금 10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고 하지만은 결국 물건을 갖고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 줘, 저한테. 그럼 내가 그 물건을 분석을 해. 물건 내 손에서 잘라. 근데 자를 때 그냥 자르지면 안 되지. 분명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그 사람한테 이해를 시켜야지 그 사람이 다음에라도 물건을 갖고 오냐. 그리고 물건한테 앞으로 이런 물건은 좀 안 가져줬으면 좋겠고 이런 물건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거든. 그럼 이 물건에서 오케이 된 걸 갖고 어떻게 사모펀드, 리츠, 큰 사람한테 가는 거야. 가서 자 이런 물건이 있어요. 자 얼마 필요하면 얼마 보여. 그럼 그 사람이 딱 가서 그래? 자 사무장 검토해봐. 그럼 사무장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돼서 이거 투자 됩니다. 이래서 가는 거라고. 결국은 누가 해? 사람이 하는 거야. 특히 부동산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쉐어를 하는 거예요. 1억을 벌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이 구조로 가야 돼. 같이 더불어 잘 살겠다라는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부동산에서는 성공해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은 뭐 그냥 식독단 말로 뭐라고 양아치라고 그래. 그런 양아치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그런 양아치도 한 번 상대지 그 다음부터 상대 안 해. 상종을 안 해. 그런 사람한테 물건 주지도 않고 투자 주지도 않아. 왜? 양아치인데. 비즈니스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비즈니스 A하고 B가 비즈니스를 같이 해. 그 얘기는 무슨 소리야? A만 돈 벌어 B는 못 벌어.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해. 못한다고. 물론 이제 A는 뭐 50% 벌고 B는 40% 벌 수는 있겠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그러나 결국은 뭐야? 둘이 같이 해도 같이 잘 성공해야지 이 비즈니스가 성립되는 거지. 한 사람만 이런 거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지금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뭐 같이 하면 쉐어야 우리. 뭐 그게 뭐 n분의 1로 갈지 아니면 역할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같이 성공해야 돼. 나 혼자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나는 이 바닥에서 아웃이야 아웃. 내가 능력이 아무리 많으면 뭐야. 인맥이 없어 루트가 안 들어오는데. 못해 혼자서는 절대. 네. 그래서 이 인맥을 정말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벌더라고.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돈은 뭐야? 사람이 벌어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중한 거를 알아야 투자에서 성공해.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사람이야. 양아치들이 아니야. 저는 이제 여지까지 10몇 년을 하고 이제 예전에 그 헤지펀드에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 원칙들이 있어요. 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원칙. 첫 번째 원칙. 양아치랑은 비즈니스 하지 않는다. 그게 내 첫 번째 원칙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 사람에서 이렇게 와요. 그리고 이렇게 딱 대화를 해보죠? 그럼 그 사람 수준이 나와요. 그 사람 수준이 나온다고. 아니, 대화를 전문 용어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수준이 나올 거 아니야. 이 사람 전문 지식에서 A부터 뭐, A 학점부터 뭐, D 학점까지 있다. 그러면 얘가, 이 사람은 A 플러스다, 뭐 C다, 뭐 D 마이너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수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과연 나랑 같이 해가지고 같이 성공해서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내 뒤통수 치고 빠져나갈 사람인지. 저요, 엄청나게 뒤통수 맞았어요. 진짜요. 지금은 잘 안 맞는데, 지금도 가끔 맞아. 왜 그러면 생파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하자놓고도, 말은 뭐, 그래서 지금은 새로, 기존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제가 잘 아니까 몇 년 동안 같이 했으니까 문제 없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물건 가져서 같이 해보자. 근데 제가 딱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다, 안 믿을 만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지식은, 그건 지식이니까 그런다고 그래. 말 참 잘해. 95%는 사기꾼이더라고. 예. 예, 아주 이 말에만 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다는 아니야. 근데 보면 95%는 그래. 근데 말을 잘 안 해. 좀 어느돼. 근데도 딱딱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그런 사람하고 봐. 비록 지식은 C밖에 안 돼도 뭐 D 마이너여도 D 마이너는 거의 낙지 아닙니까? 낙지. 그래도 이 사람이 뒤통수 칠 사람이 아니다라면 나는 가. 왜? 그거 전문 지식 내가 키워주면 되는 거야. 내가 해주면 되는 거야. 왜 그러잖아요. 내 등을 믿고 맞게 쓰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왜? 전문 지식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치가 않아. 물론 이제 각자 역할들인데 그 역할을 못해서 버벅이려서 승진을 하는 경우는 있어. 그러면 거기서 자꾸 정체가 돼버리니까, 못 풀어지니까, 막 뒤에서 여기는 받쳐주고 투자자가 기다리는데 여기서 풀지를 못해. 그러면, 얼마나 이게 짜증이 나는데 하다 보면. 뭐 투자자들 돈 50개를 갖고서 통장에 꽂아놓고서, 야, 이거 언제 들어가? 막 그러는데 여기서 못 풀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투자자 관리고 여기서 이제 물건을 풀어주는데 물건을 못 풀고 있어. 그럼 짜증나가지. 야,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내가 만나서 풀어준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못 푸니까 내가라도 들어가서 풀어주려고. 그래서 푸는 케이스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래서 짜증은 날 수는 있어.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이 사람은 가. 왜? 이 사람은 뒤통수 칠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뒤통수는 무진장이 옵니다. 거의 양아치들이 있어요. 98%가 사기꾼이다는 사람. 그래서 특히 금융하다 보면 진짜 뭐, 사기꾼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도 그냥 수년간의 수십 번의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얻은 결론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뻔질하게 말 기가 막히게 하고 뭐 이러자. 그럼 오히려 믿음이 안 가. 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여기 오지 않거든. 벌써 뭔가 됐었거든. 그잖아요? 안 돼가지고 나한테 왔다. 그러면 그게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야. 저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한테 오잖아. 그러면 오죽 돌고 돌았으면 나한테 왔을까? 난 이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뭐, 쎄공이다. 바로 옵니다. 에이, 그럼 미치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 원칙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양아치라는 비즈니스를 하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설령 한 방에 몇십억 주겠다. 아이, 그건 네가 하세요. 너 혼자 실컷 드세요라고 전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거래 딱 끊어버려요. 네, 그런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는 파트너들은 실력은 떨어지더라도 되게 믿음성이 강해요. 그리고 자기 말한 거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하면 계속 합니다. 왜? 그 사람은 뒤통수를 치질 않거든. 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고 고수가 되면 고수가 될수록 점점 혼자서 할 수 있는 비율은 없어요. 점점 이제 같이 합니다. 특히 금융이 끼고 막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는 정말 내 등을 믿고 믿고 맡긴다는 건 뭐야? 잘못해 등에 칼 꽂아요. 진짜요. 이 비일비재. 그래서 그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등을 나한테 맡기는 거고. 이래서 서로 맡기는, 이게 바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이해 못 하는데, 고수가 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결국은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초부터 그걸 배울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시행착오는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은 사소한 비용을 아끼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 예, 이건 뭐 아주 전형적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게 되면 되게 양비론 현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괜히 뭐 그런 거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뭐 부자고 가난하고 제가 큰 손들하고 많이 상대해서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특성들만은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가난한 것,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아닌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더라고. 이유가 있어요. 부자는 부자 같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또 못한 이유가 있는 거.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큰 손들은 이제 제가 특성 파악이 돼요. 왜? 많이 겪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자금 여력이 없는 분들의 특성도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1원 한 장까지도 따지고 들어요. 아주 피곤하거든. 비즈니스는 100억짜리를 해야 되는데, 1원 10원 갖고 따지고 들지 않으면 짜증나요.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에서 흐름에서 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 거기서 맥 잡기 하는 게, 이거는 이제 고수들만 이해될 수 있는 건데, 1부터 10까지 과정을 진행한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가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파트들이 있고, 중요한 건 그 파트에서 내가 꼭 개입해서 이거를 틀어줘야 되는 파트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면 맥잡기라 그래. 그 맥을 보통 한 2번, 3번을 잡아줘야 돼. 딱! 고기만 잡아주면 그다음부터는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야. 근데 이 맥 잡는 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앞에서 초창기에 숫자 갖고 따지고 들으지. 그럼 짜증나. 모든 내 에너지와 정성이 다 그쪽 맥 잡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 왜? 이게 성공해야 되면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거거든. 거기에 부대는데 앞에서 숫자 갖고 따지고 들으면 얼마나 사람이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데. 정말 그래서 힘들어요, 그게. 근데 좀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의 특성이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은 나누는 거, 쉐어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전문가가 옆에 안 있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야. 내가 물건을 갖고 와서 분석을 했어. 돈이 돼. 이거 투자하면 진짜, 1억 투자하면,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10억은 아니더라도 한 2, 3억은 성공할 것 같아. 그럼 3억이면 30% 아닙니까? 나쁜 거 아니지? 그러면 이거 갖고 내가 여기 큰 손이 있고, A라는 큰 손이 있고, B라는 조금 부족하신 분이 있어. 그럼 내가 어디 가지고 갈까? 큰 손한테 가지. 왜 큰 손한테는 특성이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어때? 고생했어? 야, 몇 프로 먹어? 너가 깨끗하게 여기서 먹지. 이 사람한테 그 숫자 따져가면, 얼마나 사람이 진이 빠져버리는데.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 거래를 안 해. 됐어요. 그 다음부터 투자할 것 주세요. 미안해. 없어요. 돌려버려. 왜? 옆에 있지는 않는 거야. 물건은 하나야. 그럼 내가 이 사람 A한테 가 B한테 가 당연히 A한테 가지. 왜? A한테 가면 내가 대접받고 제값을 받는데 미쳤다고 내가 힘들어서 B한테 가서 그 불쾌함을 내가 감수하겠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이런 전문가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꼭 있어 같이. 그래서 끼리끼리, 사실 이 끼리끼리 모인다는 그 표현이 되게 좋은 건 아니거든.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다 성공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 윈윈이. 왜 서로 윈윈하는 거? 왜? 그 비즈니스십을 알거든. 내가 하나 주면 뭐 되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너무 계산적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니야. 비즈니스라는 건 같이 성공해서 성공한다는 건 뭐야? 수익이 나면 같이 쉐어하는 게 그게 비즈니스 쉽인 거야. 한 사람이 다 먹고 한 사람이 안 먹고 누가 하겠냐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또 웃기지?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 그거 희한해. 잘 돼도 싸우고 안 돼도 싸우고. 그럼 거기는 그래 맨날 싸워? 왜? 이러는 자 갖고 싸우는 거야. 안 돼도 싸우고 잘 돼도 돈을 못 벌어도 싸우고 돈 벌면 더 싸워. 왜? 돈을 더 가져가려고 싸우는 거거든. 그러니 그런 사람들 입에 있겠냐고 누가. 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모이면 맨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성공하고 싶지? 돈 벌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들 옆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왜 한 몇 년 전에 한번 광풍 한번 불었잖아. 인맥 광풍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맥 쌓기 뭐 해가지고 뭐 앱도 있어가지고 막 그랬었잖아. 그게 뭔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지금 진짜 성공한 사람은 굳이 그렇게 안 움직여. 왜? 가만히 있어도 몰려오거든.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옆에 온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비즈니스 마인드 되고 같이 교류하는 거고 안 되면 아웃이야. 그냥 그 사람들은 딱 한 번이면 끝이야. 바로. 왜? 사람은 고쳐서 못 써. 희한하더라고. 그 개꼬리 3년 혹시 일어나는데 또 파보면 그 개꼬리. 야,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 김 대표님도 뭐 많이 겪어보셔야 아시겠지만 겪어보면 알아. 사람은 이게 습성을 못 거둬요. 정말. 아닌 사람 아니야. 아닌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서 못 쓰더라고. 개꼬리야. 이 개꼬리 같은.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 집중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더 성공하는 거야. 왜? 자꾸 시너지가 나는 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그런 사람끼리 모이니까 계속 악한 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뭐예요? 선택하면 돼. 내가 성공할지 아니면 아닐지. 그럼 성공하고 싶다 그럼 성공한 마인드 갖고 가면 되네. 성공 마인드 갖고 가라고. 그래야지 성공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거기서 받아주질 않아.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요. 여러분 화단에 보면 꽃들이 있잖아. 뭐 앵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비들이 모이는 거야. 근데 앵이 있는 데는 꽃이 없지? 그러니까 맨날 앵들만 모이는 거야. 그럼 똥파리만 끼는 거고. 그거 자연적 이치 아닙니까? 자연적 이치잖아 그거. 똑같아. 비즈니스는 마찬가지야. 자, 모르는 곳에 투자할 때는 먼저 등대를 확보한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므로 부동산 전문가를 내 편으로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 수수료를 후하게 지불. 자, 이거는 뭐 그냥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해. 뭐 모르는 것도 됐던 아니면 뭐 아는 것도 됐던. 근데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혼자 뭐 할 수 없어. 뭔가를 해야 돼. 그럼 결국은 뭐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뭐 수수료, 이건 그 다음 얘기야. 이거는 결론적인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돈은 사람이 벌어준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해. 그 얘기는 뭐야?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 그 사람하고 나랑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갖고 와야 돼. 지금 무슨 소리야? 성공해도 같이 성공해야 된다. 라는 그 개념을 갖고 가야 내가 성공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나는 양아치 성공을 꿈꾸면서 양아치 짓을 해.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한테 벌써 아웃시켜, 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양아치들하고만 몰려다니는 거고. 이러는 거라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다 그럼 주변에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한테 내가 가든가 아니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이 파트너십으로서 이거를 정말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쉐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안 떠나고 계속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오늘 사실 오늘 한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투자 마인드. 그리고 다음 시간은 그럼 그 마인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투자 기법을 이룰 것인가. 이것도 실무적인 기법이니까 또 중요한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토지 보상. 그래서 사실 다음 주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셨어요. 예, 다음 주에 봬요. 예.